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호출산제는 장애아동을 국가에 반품하라는 나그한 정책입니다.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좀 리뷰해달라 그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슈겔에서도 보호출산제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도입된 배경이 뭐냐고 하면, 작년 6월 21일에 수원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미등록 아동이 2236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당정이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여야 모두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작년 10월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부터 이게 이제 실시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게 보호출산제입니다.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핑계라고 봅니다.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성계에서 이거를 도입을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호출산제와 관련돼 가지고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호출산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려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베스트가 뭐였냐고 하면,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제 대상이 가장 많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우려하십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선천성 신장병을 가진 미등록 신생아 상태로 유기되어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을 공유한 자립준비 청년 홍진수 씨. 이분은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선천성으로 신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신장병이 없었으면 부모님이랑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보호출산제는 장애아, 미숙아 등을 유입하여 고아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선영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활동가도 보호출산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의 대부분은 장애 아동일 것이다. 이렇게 또 우려를 표시를 했고, 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특히 14조가 문제예요. 출산 후 1개월 안에 양육을 포기하고 비밀 출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걸 도입한 나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 내가 아동을 보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도입된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출산한 이후 1개월 안에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고 그러면 비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맡길 확률이 높은 거죠.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등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특히 14조 규정에 대해 양육이 힘든 임산부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출산 전에 병원 검진으로 상당수 장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는 잔인한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장애 아동에게 너무 치명적이다. 아기가 물건도 아닌데 친자식을 한 달 안에 국가에 무료 반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법이 도입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 여성계들이 주장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노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형아가 급증하고 있죠. 2022년도 선천성 기형아 진단 비율이 28.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계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니까? 정말 여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아라. 가급적이면 20대 쪽으로 하세요라고 권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칭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노산을 부추기고 노산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더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 바로 기형아 출산인 거예요. 이게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회의원 나리들은 왜 이렇게 빨리 추진했을까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 강남구입니다. 2023년도 자료는 안 나왔던데 2022년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강남구가 35.0으로 가장 높아요. 서초구도 34.8, 송파구도 34.6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많고 권력 있는, 즉 부자들, 기득권들이 많은 살고 있는 동네가 노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평균 나이는 54.9세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었잖아요. 지금 50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가 177명, 59.0, 60대가 69명, 23.0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지금 대다수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들의 자녀들이 보통 20대, 30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만간 결혼할 사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자식들이 많을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는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장애 아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공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미 심각합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1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11만 명이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무려 절반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같은 경우는 경증이 아니고 중증입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가 서포트해야 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게 되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 넘은 여자들이 노산 아닙니까? 그런 노산인 여자들이 이제 아이에 낳는 부담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겠죠. 왜?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되면 국가한테 무료 반품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노산을 부추긴다니까요. 노산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금, 보호출산제는 오히려 이거는 안 좋은 쪽 방향, 즉 대한민국의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쪽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국가에 반품한다? 이게 얼마나 반인권적인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뭡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가 방향을 가려고 한다면 노산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공교육에서도 이거를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이 별로 없으니까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그아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다. 그리고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생모, 생부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생모 같은 경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K인여들에 대해서 신뢰가 잃었는데 보호출산제까지 도입된다? 더욱더 이제 신뢰를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일단은 다음 달부터 시시는 되긴 되는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 그리고 반인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14조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출생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이게 되게 반인권적이라고 지금 이미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하여튼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